예. 2024년 1월 12일, 음력으로는 12월 2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제가, 앞 시간에, 대학자 황태현 선생님의, 5번째, 소개로,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이라는 그 머리말을 읽어 드렸습니다. 우리는 황태현 선생님의 이렇게 그 연구는 바로 우리가 갑신정빈이라고 말하는 시기에 1894년도에 그 갑신 외란으로부터 우리가 일본의 침탈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갑진외란으로 1905년 그 갑진외란으로 우리가 나라를 망해서 이때에 우리가 아간파천이라고 알고 있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갔던 것을 우리가 아간파천이라는데, 이것이 바로 아간 망명으로 새로운 그 대한제국으로 탄생하기 위해서 고종이 새로운 뭐냐면은 나라를 설계했던 시기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대한제국이고, 이 대한제국이 망하면서 이 전통이 바로 상해 임시정부로 나아가서 상해 임시정부 기틀을 만들었고, 그 상해 임시정부가 해방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으로 자주적이고 자립적이고 자치적인 요소를 가진 주권국가로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뭐냐면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교육받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 99% 사람들이 바로 식민사관과 조선 말의 그런 부패상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당연히 식민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우리 국민의 처지는 그랬고 고종도 마찬가지였다. 자, 그래서 서양에서 들어온 가톨릭이나 기독교, 그리고 서양 외세들이 가지고 온 의료나 이런 데 현혹이 되어 가지고 이들이 없었으면 우리의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런 황당무계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지금 현재 이러한 서구 사상과 철학에 규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규제가 바로 포획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족쇄가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쇄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명목적 사대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명목적 사대주의가 된다는 것은 자주적인 생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놓여져 있는 분단국가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진보민주 통일세력으로서의 전선이 흐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선이 흐트러져 버린 이 현재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이런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성인들의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학문의 맥을 잇고 국사를 바로 세우고 한국사를 바로 세우고 역사를 바로 세워서 다시 뭐냐면은 우리가 자주적이고 자치적이고 자립적이면서 연방적인 요소로서 한국을 통해 나가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황태현 선생님의 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황태현 선생님의 책 갑진외란과 국민전쟁이라는 6번째 그 내용인데요.
대한민국의 폐명과 대한민국으로 부활한 1904년부터 카이로까지의 이야기를 갑진왜란과 국민전쟁이란 이름으로 황태현 선생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으로는 지역 패권의 나라, 두 번째 강의로서는 조선시대 국가 공공성의 구조 변동과 근대화, 세 번째는 대한민국 국호 유로와 민국의 의미, 네 번째는 갑오배란과 아간망명, 다섯 번째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 자, 이제 여섯 번째는 이 갑진왜란과 국민전쟁이라는 한국통일연방본 70번째 대학자 황태현 여섯 번째 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학자 황태현 선생님의 한국 근대화의 정치사상을 시리즈로 소개하고 있는데 갑진왜란과 국민전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간단히 먼저 소개하고 다시 한번 머리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 갑오왜란 때 침입했다가 고종의 아간망명과 대일 철군 투쟁으로 일시 퇴각했던 왜군은 1904년 2월 6일 다시 침입해 반도 전역을 점령했다. 왜군은 이 갑진왜란의 여세로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한국 국민군의 무력저항이 무기와 탄약의 고갈로 일시 약화됨을 틈타 1910년 주권마저 빼앗았다. 대한제국은 갑진년의 외침으로 패망한 것이다. 갑오왜란으로 패망했던 조선이 고종의 아간망명으로 인해 대한제국으로 부활했다면 대한제국은 갑진왜란으로 패망했다가 41년 장기항쟁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부활했다. 이 책은 갑진년의 대한제국이 패망한 때부터 장장 40년 동안의 대일항쟁 끝에 1943년 11월 27일 카이로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이 국제문서로서 약정되기까지 40년의 역사를 다룬 것이다. 이 갑진왜란과 국민전쟁도 이전의 저작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인의 근대사 지식에 의미와 재미를 더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 저작도 이전의 저작들을 읽는 어느 독자가 말했듯이 독자들에게 소름돋는 스릴과 서스펜스를 선사할 것을 기대한다. 예, 여기 머리말에 놓아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황태현 선생님의 이 머리말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말. 갑오왜란과 아간망명을 읽은 어느 기자가 필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고등학교 시절 한일 합방에 대한 의문이 좀처럼 풀리지 않아서 국사 선생에게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무력하게 일본과 합방하고 말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선생이 한반도가 이미 왜군에 점령된 상태였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러면 그 왜군은 언제 들어온 것입니까? 라고 다시 물었더니 선생이 답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처럼 국사 선생들까지도 대한제국의 멸망 원인에 대해 깜깜하다. 대학 강단의 국사학자들도 대부분 그 짝이다. 1894년 갑오왜란 때 침입했다가 고종의 아간망명과 대일 철군 투쟁으로 일시 퇴각했던 왜군은 1904년 갑진년에 2월 6일 다시 침입해 반도 전역을 점령했다. 왜군은 이 갑진왜란의 여세로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국권을 빼앗고 한국 국민군의 무력저항이 무기와 탄약의 고갈로 인해 일시 약화됨을 틈타 1910년 주권마저 빼앗아갔다. 대한제국은 갑진년의 외침으로 패망한 것이다. 갑오왜란
패망했던 조선이 고종의 아간망명으로 인해 대한제국으로 부활했다면 대한제국은 갑진 외론으로 패망했다가 41년 장기 항전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부활했다. 그간 국사학자들은 식민사관의 틀에 갇혀 이 두 번의 외침과 두 번의 국가 부활을 역사에 지어버렸다. 이 책은 갑진년 대한제국이 패망한 때부터 장장 60년 동안의 대일황전 끝에 1943년 11월 27일 카이로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이 국가문서로서 약정되기까지 40년의 역사를 다루었다. 갑진왜란을 역사적 시야에서 지워버리면 대한제국이 왜 멸망했는지 알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역사적 무지 속에서 대한제국이 무기력하게 잔멸한 것으로 나타난다. 미상불 우리나라의 일부 몰상식한 사가들은 대한제국이 내재적 파탄으로 인한 가난 때문에 잔멸했다거나 그 모든 체력이 소진된 나머지 스스로 해체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약소국들은 비록 가난해도 잔멸하거나 스스로 해체되지 않고 있다. 국가는 아무리 가난하고 약하더라도 외침이 없다면 저절로 망한 적이 없다. 그리고 대한제국은 1900년대 이미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아시아 제2의 경제 대국과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저 사가들의 자멸론을 몰상식한 친일사관으로 비웃지 않을 수가 없다. 갑진왜란은 일제가 1894년 6월 갑오왜란을 일으킨 지 10년 만인 1904년 2월 6일 또다시 자행한 침략전쟁이다. 임진왜란까지 합하면 세 번째 외침이다. 외국이 300년 사이에 우리나라를 세 차례나 침입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오늘날도 결코 이분을 믿지 못한다. 이 대일불신은 너무나 당연한 인간적 감정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의 각 강요나 엉성한 위안부 문제 합의를 거부하는 한국인들을 향해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다라고 적반하장의 막말을 한 것이 엊그제다. 근대사는 아직도 한일 간에 이렇게 늘 현황으로 살아있다. 이것이 우리가 고대사나 중세사보다도 근대사를 더 천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시아 경제대국이자 군사강국이었던 대한제국은 갑진년 압도적 무력을 앞세운 일제의 전민족 침국으로 패망했다. 국군과 민군이 혼연일치로 전국 각지에서 조직된 민군은 일제의 제2차 침입인 갑진이란의 거국적인 국민 전쟁으로 맞서 전국 산천을 선의로 물들이며 처절한 혈투를 벌였지만 일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패배했다고 대한제국 국군은 오합지졸로 깔보지 말라. 1901년 이미 한국군은 일제 외에 아시아의 어떤 나라도 갖지 못한 3만 대군의 신식 군대였고 을선늑약 이후 3만 국군과 민군이 융합되어 조직된 국민국은 13만 1815명에 달한다. 국민군은 도처에서 벌어진 전투마다 연전연승해 한때 서울을 제외한 전국 각지를 해방해 지방을 이른바 해방구로 만든 아시아의 강군이었다. 이로 인해 일제 통감부는 일개 사단의 주둔군과 18,000명, 진주, 원산, 영흥만 등 각지의 요새 수비대 및 포병대만으로 국민군을 당할 수가 없어서 1907년 현병대를 2,000명으로 증강시킨 데 이어 1909년에는 헌병 보조원을 모집해 헌병을 6,700으로 늘리고 이에 더해 일본 본토로부터 1개 여단과 기병대 4개 중대를 다시 정파받아야만 했다. 연전연승 속에서 의기와 하늘을 찌르던 국민군이 피한 것은 화기와 실탄 그리고 포탄의 고갈 때문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청군과 러시아군을 이긴 왜군을 못 이겼다고 한국군을 우습게 보지 말라. 왜군과 싸움을
싸움답게 해본 군대는 훗날 미군을 제외하고 대한제국의 3만 한국군과 14만 국민군밖에 없었다. 병탐 후 국민군은 이후 독립군 광복군의 이름을 바꿔달며 발전해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등에서 다시 연전연승했다. 그리고 고종의 독시 사건의 공분에 용동한 거족적 3.1운동의 여세로 수립된 상해 임시정부는 윤석열 의사의 작탄 의기에 힘입어 중국 국민당 정부와 군사동맹을 맺고 연합군의 일원이 되어 삼으로써 41년 국민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했다. 이 승전과 광복은 1943년 11월 27일 카이로에서 국제문수로 미리 약정된 일이었다. 1919년 전후의 거의 모든 독립군과 광복군의 근간은 바로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 출신 장교들과 한국군들 그리고 이들에 의해 교육된 장병들로 구성되었다. 가령 청산리 대첩에 빛나는 김자진 장군과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은 둘 다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 출신이다. 그리고 임시정부 광복군 출신 군인들은 귀국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 과정에 외군 출신 군인들의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래요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국군의 정통성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제국 국군은 대한민국 국군의 모태인 것이다. 조선은 갑오회론으로 표명했고 대한제국은 갑진회론으로 표명했다. 그러나 갑오회론으로 표명한 조선은 민황후의 지시에 공부한 백성의 거의와 고종의 아가망명을 통해 국내 망명국가 대한제국으로 부활했고 갑진회론으로 표명한 대한제국은 고종의 독시에 분기탱탱한 만백성의 3.1 만세운동을 통해 국외 망명국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임시부활하고 임정의 26년 독립전쟁과 성전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완전히 부활했다. 필자는 두 분의 패망의 관점에서만 근대사를 보던 기존의 국사관을 걷어버리고 두 분의 부활의 관점에서 한민정의 부사조 같은 부활의 역사를 다루고자 한다. 그간 필자는 조선시대 공공성의 구조변동, 대한민국 국호의 유래와 민국의 의미, 갑오회론과 아가망명,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 등 일련의 저작을 통해 갑오회론으로 표명한 조선이 고종의 아가망명과 제국건설운동을 통해 대한제국으로 부활해 아시아의 군사강국과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는 역사를 다루었다.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과 동시에 출간되는 이 저작 갑진회론과 국민전쟁은 갑진회론으로 표명한 대한제국이 41년 국민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부활하는 역사를 다룬다. 그리고 이 일련의 제작들이 여기저기에 거론된 조선중활은 신조랑주의, 민국사상, 구본 신참론 등 네 줄기의 근대화 사상은 내년 초에 나올 한국 근대화의 정치 사상에 본격적으로 상론된다. 이 갑진회론과 국민전쟁도 이전의 제작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인의 근대사 지식에 의미와 재미를 더해줄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이 제작도 이전의 제작들을 읽는 어느 독자가 말했듯이 독자들에게 소름 돋는 서술과 서스펜스를 선사하기를 기대한다. 2017년 7월 서울 바람들에서 중립 황태현 선생님. 예, 바로 이 책인데요. 제가 그 황태현 선생님을 대학자라고 생각하고 중림 황태현 선생님을 성현의 반년에 세우고 하는 이유는 이분이 쓰신 이 책이 바로 환구문명사를
이어주는 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명사는 또 한국사는 태고사는 제가 디딤돌을 놓았고요. 상고사도 제가 디딤돌을 놓았고요. 그 고대사는 우리가 율곡 이윤재 선생님이나 또 그 다음에 송교 박민호 선생님께서 디딤돌을 놓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대사에부터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약 9,000년 전 우리가 고대사가 시작되면서 천축 지역의 제석환인 배달한우 당군 천재를 우리가 국조 삼조동에 모시고 있는데 이것은 북방 문화권에서 북방 우리 조상들만 모시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남방 문화 때 있었던 하르방과 할망도 바로 국조 2조당이 되어서 남방 문화권과 북방 문화권을 모두 포함하는 우리는 국조 5조당을 모셔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한국사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 근대사에 이러한 디딤돌을 놓아주신 우리가 중림 황태현 선생님의 이 거룩함과 학자로서의 가지고 있는 자세와 학자로서 집필한 노력과 학자로서 가지고 있는 정신을 우리가 이런 책에서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분들을 성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이 나라를 다시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든지 또 성인의 후손들은 이 한국사를 이끌어오는데 지대한 공로와 희생정신을 바탕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그 성인들의 독립운동가들의 그 뜻을 받들어서 후손들은 항상 이 시대에 남들은 웃고 떠들고 놀 때 이러한 후손들은 항상 전선에 서 있는 자세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의미고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롭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저 역시 성인의 후손으로서 지금 오늘날 60살까지 오면서 단 한 번도 전선에서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74,143년 1961년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한국문명학술원 꼴짱 김두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